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관여원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이다 하는 스토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죠? 신영복이 썼죠. 출제되기 되게 어렵겠네요. 그죠? 왜? 지금 신영복 맨날 빨갱이 말해가지고 신영복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소주 처음처럼 그 글씨 신영복체예요. 그 서예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글씨체가 있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쓰는 책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글씨체도 지금 국정원 거기 국정원 바위돌 있거든. 그 표지서.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뭐 이런 거 써 있었단 말이야 국정원.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꿨어. 그래서 썼는데 그 신용복 글씨체로였다고 해서 신용복 옛날에 빨갱이였단 말이야. 가지고 요즘에 말 많은 사람이야. 그렇지? 그다음 쓴 겁니다. 수필인데 경수필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가 가볍다 이런 거, 아주 무겁지 않다. 그렇지? 그리고 미셀러미, 그렇지? 미셀러미. 그다음 기행문이라는 거 뭐지? 여행을 가서 여행의 과정 중에, 그렇지? 그거들은 견문과 뭐를 감상을 쓰는 것을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여행을 가서 보고 들은 거 있잖아. 이 여행을 가서 보고 듣는 게 체험이지. 거기에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색적이면서 보다 성찰적인 특징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관용과 사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순적이다, 교훈. 근데 특이한 건 이게 기행문인데 무슨 문 형식이다? 서간문 형식이야. 서간문이라는 게 뭐니? 편지 형식. 그렇지? 편지 형식. 그렇지?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렇지? 글을 쓴 것처럼 전하게 되는 거야. 약간 친근감을 느끼게끔. 그렇지? 비유와 예시가 들고 있고 경험치를 사는 것이다. 알아주세요. 본문 한번 보면서 해보죠.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이스탄불을 뭐 하는 거야? 여행하는 거야.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해봐. 우리나라가, 그치? 이스탄불은 어디쯤 있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로마는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가 가까워? 이스탄불이 가깝지. 근데 뭔가 우린 로마 그러면 자주 들었잖아. 그치? 자주 듣고 얘네 이스탄불 사람하고 로마 사람 중에 누가 더 친하게 느껴져? 로마 사람이 더 친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 그치?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목매하기만 하였습니다. 목매했다는 것은 어리석었다. 그렇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런 거죠.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자, 여기서 깨닫게 된 건 거리감과 무지의 원인이죠. 거리감과 무지의 원인.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던 이중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이중의 장벽은 중국과 유럽이다.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된 문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속성이라는 건 어떤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무슨 문화에 종속되어 있어? 중국의 문화에 종속된 면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또 무슨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야? 유럽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지. 지금도 잘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뉴스 잘 봐. 뉴스 잘 보면 일단 중국 싫어. 중국 엄청 싫어한다. 중국을 왜 싫어하지?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의 문화 속에 뭐 해왔어? 지내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대주의 하면 뭘 우선시하는 거야? 중화주의, 중화사상. 근데 지금 싫어.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잘난 척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중국은 혐오의 대상. 막 더러운 애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한편.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국이라는 뭘 갖고 있음? 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뉴스를 서구 중심으로 봐.
서구 문화를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서구의 문화는 막 세련되어 있고 막 진보에 있고 막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 세계에 나쁜 짓 다 서구가 하는데 온갖 나쁜 짓은 사실 다 서구가 저지르고 있어도 자신을 뭐에 동일시해? 서구에 동일시해. 우리는 아시아인데 아시아. 그치? 그래서 일본 애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 유럽이야. 타라주의야, 걔네가.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 역속에 쓰여진 거래.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도 이 두 개의 장소가 너무 됩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 이스탄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정이 들어가지. 여정.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뭘 거쳐야 돼? 중국을 거쳐야 돼. 그렇지? 근데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의 벽도 거치고 중국의 벽도 거치고 뭐의 벽도 거치고 유럽의 벽도 거치고. 그렇지? 그렇지? 돌궐과 흉노는 중화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자, 이 돌궐이 바로 티르크, 투르크, 그렇지? 돌궐, 투르크가 터키, 이스탄불,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중화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없고, 마찬가지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보다 완고하고 알프스보다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더 높은 장벽이 뭐와 뭐의 장벽이야? 중국과 유럽의 장벽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인식 속에서의 돌궐은 오랑캐야, 야만족 말하는 거. 근데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인식 속에서의 투르크족들도 다 야만족이지. 그 니네 왜 300 알아? 300? 영화 300 보면은 그 그리스인가? 어디지?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야. 스파르타 군단인데 조각 같은 몸. 잘생기고 다 그래. 근데 거기서 쳐들어오는 터키 애들 어때? 뭐 화장 뭐 이상하게 하고 눈 이렇게 칠하고 막 이런 거 칠해가지고 막 야만족처럼 나온단 말이야. 그 뭐 뼈다구 같은 거 들고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의 인식을 통해서 자꾸 터키를 보게 되고 중국의 인식을 통해서 돌궐을 보는 거지. 진짜 모습은 가려지는 거지. 타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역사를 띄웁니다.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 옴팔리온? 원래 옴파로스라고 하지 않나? 옴팔리온, 배꼽, 세계 중심. 그래서 이곳을 옮겨 비자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의 도움을 지상 56m의 높이, 그것을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 번 우리의 부당한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느낀 거야? 우리가 그동안 야만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한 뭘 이루고 있었다?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걸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건물과 유적뿐만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상하들이 있습니다. 역사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 그리스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 필적 한 사례를 찾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다. 근데 남아있는 건 결국 뭐야? 300명이 다 깨부셨다 뭐 이런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에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아로 된 예수상과 가르비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 문화를 완전히 부셔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뭐 한 거야? 지켜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막 그런 야만 그런 문명이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막 다 깨부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 한 1대1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관대함이 너무 놀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뭐야? 오스만 투르크의 관대함이지. 이슬람 문화의 관대함. 근데 우리 막 이슬람 그럼 이러면 한쪽 눈을 뭐 없애면 한쪽 눈을 없앤다 뭐 이런 거잖아.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맨날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 이교도의 문화에 대한 관대함을 이렇게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에 관렸습니다. 그러나 마호의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성 소피아 성당으로 머를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 이것은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엄격히 금한.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투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의 문화의 정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지. 관용은 자기가 뭔 것? 다른 것에 대해 뭘 가지는 거다? 그렇죠. 다른 말로 뭐야? 관용과 사랑의 정신인 거지.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이스탄불을 공전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습니다. 동과 서, 도와 금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포스프로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티르크 등의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 에페소스, 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왜 모자이크의 나라지? 여러 문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문화를 다 존중했기 때문인 거지. 핵심은 여러 문화를 해치지 않고 관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지. 야, 니네 이슬람교에서 누구 믿어?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이 누구게? 여호와야. 똑같은 여호와야. 거기서 나온 거야. 기독교에서 온 거야, 이슬람교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누구를? 마호멧을 선지자로 여기는 거야. 그게 차이인 거야. 그렇지?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관용의 정신이야. 그렇지? 이 관용의 원천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와 다른 것을 뭐한다? 애정한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할 수는 없었던 까닭은 개화한다는 게 활짝 꽃이 피다. 관용과 화해로 꽃필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정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거 보니 어떤 발전, 그렇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표였건 그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블루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비유하고 있지? 웅장한 오케스트라라는 건 오케스트라는 것 자체가 악기가 어때? 여러 악기들이 뭘 이루고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얘가 보는 건 뭐냐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죠.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줄기가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이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향연, 이런 남한테 알아둬야 돼.
대접하는 잔치.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 현재,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입니다.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비유법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호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워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로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은 패권주의적 경제질서야. 패권주의적 경제질서라는 건 뭐냐면 힘센 사람이 다 가지는 거야. 세계화라는 걸 잘 생각해봐. 전 세계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다 먹는 거야. 그 세계화의 핵심이지. 장벽을 없애자. 그렇지? 우리도 아이폰 쓰고 싶어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다가 아이폰만 남아. 그런 게 세계화고 패권주의야.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두 개의 장벽은 뭐야 뭐? 중국과 유럽.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지, 그치? 생각해봐. 그냥 우리가 봐봐. 우리가 투르크, 터키에 대해서 잘 몰랐어. 아니라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왜소해져. 보잘것 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굴레 이런 거 비유적이야.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권위주, 권위. 그렇지? 권위. 깨달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니? 자, 꺼주세요.